노란봉투법이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정리한 노란봉투법.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인들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까요? 오늘은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쌍용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이 우리를 지켜달라며 76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파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항의 표현이에요. 학교에서 급식이 너무 맛없다고 전교생이 급식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동자들은 회사 공장을 점거하고 해고하지 마세요 라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파업이 끝난 후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파업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2014년 법원은 정말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한 시민이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노란색 봉투에 47,000원을 넣고 쌍용차 노동자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편지와 함께 언론사에 보낸 거예요. 왜 47,000원이었을까요? 47억 원을 노동자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노란 봉투 하나가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며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보내기 시작한 거죠. 결국 15억 원이나 모였어요. 이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되었고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든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럼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법일까요?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에요.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직접 월급을 주는 사람만 사용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어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B회사에서 받는다면 B회사만 사용자였어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일을 시키는 어회사도 사용자가 될 수 있어요. 마치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학원비는 부모님이 내지만 실제로 수업을 듣는 건 학생인 것처럼요. 두 번째, 노동자들이 항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월급이나 근무 시간 같은 것만 가지고 항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고 회사가 결정하면 노동자들도 우리 의견도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파업을 했을 때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무작정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파업만 하면 회사에서 손해봤으니 돈 내라고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져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을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노동자들도 사람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파업만 하면 엄청난 돈을 물어내야 해서 제대로 항의도 못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이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직접 고용보다는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이 많아요.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월급은 작은 회사에서 받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고 작은 회사는 돈이 없다고 해서 노동자들만 피해를 봐요.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볼게요.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회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봐요. 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은 파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실제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져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노동자 보호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해요. 하지만 그 나라들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동자 보호가 약한 편이에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결국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시소 같은 거예요. 한쪽으로만 기울면 안 되고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해요. 노동자들도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권리가 있죠. 어떻게 하면 둘 다 윈윈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진다는 걸 알아야 하고,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독일의 경우 공동결정제도라는 걸 운영해요. 노동자 대표들이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서 중요한 결정을 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도 회사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회사도 노동자들 의견을 듣게 돼서 갈등이 줄어들어요. 노란봉투법 논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민주주의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서로 화를 내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직접 결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요. 어떤 선택이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될지는 계속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노동자든 기업인이든 모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료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회 이슈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